자, 오늘 마지막에 지금 스페셜 하겠습니다. 스페셜. 그동안 제가 저것만 좀 뽑았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자연에서 있었던, 경제에서 있었던 우리 주일학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니지. 우리 김영일 집사님 안 오셨습니까 오늘? 아, 그렇구나. 그럼 오후에 우리 듣겠습니다. 오후에.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있었던, 그리고 세상에서 있었던, 경제적으로, 자연적으로 있었던 그 핵심 이슈들, 그 중에 중요했던 것만 제가 뽑아서 스페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영혼을 많이 살릴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책이 출간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함께 좀 이걸 보시고 더욱더 이 책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부모님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이걸로 돌아선 겁니다. 새벽 1시까지 다른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선 겁니다.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제가 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의 징조 스페셜입니다. 여러분 2012년 10월에 무슨 기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어떤 전문가가요, 전문가 이름이 존 옥스퍼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 석학인 런던 대학 퀸 메리 의대 바이러스 학과랍니다. 이 존 옥스퍼드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10월 14일 날 데일리 메일에서 동물에게서 유래돼 인간에게 감염된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그의 가족, 친지 등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지게 되며 철로, 도로,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사통팔달한 교통체계 덕분에 세계적인 유행성 질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옥스퍼드 교수가 이렇게 뒤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아마겟돈 바이러스가 한 번만 폭발적으로 발병하게 되면 인류는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12년 10월에 기사가 났던 겁니다. 바이러스 학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예언처럼 여러분 컨테이전, 그리고 영화, 감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뉴월드 오더가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입니다. 인류 말살의 당위성을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퀸 메리 대학의 존 옥스퍼드 교수가요, 제가 볼 때는 뉴월드 오더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할 거다. 자신들이 미리 인류의 종말이 닥치도록 바이러스를 유포해서 인류의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미리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5년 내에 임한답니다. 5년 내에. 이 사람 주장입니다. 5년 내에. 2012년부터 5년이면 얼마입니까?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017년 안에는 인류가 종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가면요,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질병으로. 이 사람은 존 옥스퍼드 교수, 뉴월드 오더는 뭘 예상하고 있냐? 5년 내에, 앞으로 5년 내에 이 땅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4년 1월 기사입니다. 2015년 안에 후지산이 분화한답니다. 류크 대학의 교수
이 교수 이름이 마사키 키무라입니다. 마사키 키무라. 후지산 분화에 대한 의견을 지지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기니까요. 나중에 글로 나오면 여러분 보시고요. 어쨌든 결론이 이겁니다. 2015년 안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니까 거기 막 후지산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지진을 하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2015년 안에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100%랍니다. 거의. 마사키 교수에 따르면 2015년에 후지산이 분화하면요, 일본은 장난 아니죠. 그 안에 마그마가 얼마나 많은데 도쿄 그냥 화산재가 그냥 쌓여버리는데 2015년 안에 이 사람 말로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사키 교수에 따르면 2015년에 일본은 끝장나는 겁니다. 2013년이죠. 2년 남았습니다. 시한부 아닙니다. 저한테 시한부 하지 마시고 마사키 교수한테 가서 너 왜 시한부를 그렇게 하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기사를 여러분 제시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나는 시한부가 아닙니다. 자, 2013년 5월에요.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요. 일본이 앞으로 1년 반 이내에 9.0 대지진이 온답니다. 박사 이름은요, 류부신 박사입니다. 류부신 박사. 이 사람이 러시아학자거든요. 러시아학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1년 반 이내에 이 지역에 규모 9.0의 새로운 지진이 예상된다. 이 지역 어딜 것 같습니까? 후쿠시마 얘기한 겁니다. 후쿠시마의 1년 반 이내에 9.0 대지진이 예상된다고 러시아 류부신 학자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후지산 분화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학계 최고 권위자가 5년 내에 인류가 종말에 이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예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이 안 오십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곧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곧 열립니다. 휴거요? 시한부 아닙니다. 곧 일어납니다.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야, 김지현사 또 휴거 얘기한다. 저 봐라 또. 내 저렇게 변질될 줄 알았다. 아닙니다. 류보신 박사한테 가서 따십시오. 류보신 박사. 나는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후쿠시마에 9.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핵폭탄 1,500개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핵폭탄을 폐연료봉을 꺼낸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못 꺼냅니다. 못 꺼냅니다. 뉴스 보니까 꺼낼 확률이 아주 희박하고요. 꺼내다가 떨어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도쿄전력이 얼마나 관리가 부실한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관리 부실이요, 일부러 복선을 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취급할 리가 없습니다. 복선을 까는 겁니다. 무슨 복선이요? 도쿄전력은 굉장히 미숙해. 도쿄전력은 굉장히 관리가 부실해. 쟤네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복선을 깔아놓고는요, 이제 폐연료봉 꺼내다가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지진이 안 오면 인위적으로라고도 해서 여러분 대재앙을 앞당기려는 것이 뉴월드오더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1,500개를 꺼내야 되거든요. 한 번에 30개씩밖에 못 꺼낸답니다. 2016년 안에나 그걸 다 꺼낸답니다. 꺼내다가 지진 오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분명히 걔네들 전력으로 봤으면요, 분명히 한두 개를 떨어뜨릴 겁니다. 한두 개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당 핵폭탄 하나입니다. 방사능량이. 글쎄요. 많이 떨어뜨리겠죠. 글쎄 나중에 봅시다. 자, 2013년 6월에요. 미국에 사는 일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끝났다.
일본은 끝났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지요. 저번처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 교수한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국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확실히 한 가지는 모든 일본인입니다. 당장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된다. 일본 교수의 말입니다. 미국 사람. 양심 있는 학자죠. 실제로 맞습니다. 지금 도쿄나 모든 그 일본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서 지금 방산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다 모든 일본인이 지금 피폭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의 최소 사거리가 한국의 부산까지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최소 사거리다. 이 말은 모든 일본 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된 지역의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백 년이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모든 일본인들이 떠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방사능 피폭이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미국에서는 일본 학자의 말입니다. 끝났다. 학자로서 내 명예와 양심을 걸고 일본은 이미 멸망했다.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고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재앙이다. 아주 비관적이네요. 회복기회보다 더 비관적인 사람이 여기 있네요. 지금도 후쿠시마 방사능은 지구의 내핵을 향해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후쿠시마 4호기, 1호기, 3호기인가요? 멜트다운 됐잖아요. 멜트다운이 뭐냐면 핵 연료가 녹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핵 연료가 녹으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다 손을 이렇게 뜨겁나 안 뜨겁나 딱 대보면요, 손이 녹아버립니다. 에얼리언 보셨습니까? 에일리언. 시곤이 입어 나오는 거. 엄청 재밌었죠? 거기 보면 에일리언의 피가 막 철판까지 막 뚫어버리죠? 이 핵 연료 방사능은요, 에일리언의 피의 한 수만 배입니다. 수만 배. 거침이 없습니다. 땅을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다가 암석을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뜨거운 내핵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방사능이. 그래서 이 사람이나 과학자들 예측은 뭐냐면요, 그 방사능이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지구의 내핵과 충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방사능 그 핵 연료가 지금도 이 시간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땅 속으로. 막 녹이면서. 엄청난 거죠. 이 동국대의 김익중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다 읽어줘야 되겠네요. 읽어드릴게요. 현재 일본 영토의 70%는 세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 지역입니다. 도쿄도 고농도 오염 지역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염이 언제까지 지속할까요? 500년 걸릴 겁니다. 500년. 후쿠시마 원자로가 체르노빌 원자로 몇 배인지 아십니까? 11배입니다. 11배.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핵폭탄은 오히려 작은 겁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방사능 양을 따지면 핵발전소 한 개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원자폭탄 몇천 개가 터지는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사고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자폭탄 몇천 개가 터지면서 방출한 방사능 양을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출된 겁니다. 근데 한국이 안전하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단지 천천히 죽을 겁니다. 김익중 교수의 말입니다. 김익중 교수. 반핵 운동은 지금 한국이 해야 되고 일본은 탈출할 때랍니다. 지금 일본 반핵 운동에서는 안 된답니다. 일본은 탈출해야 된답니다. 김익중 교수의 말입니다.
전 국민이 일본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2013년 7월에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체르노빌의 가장 심각한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오염됐다. 이런 체르노빌 사건 때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기형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체르노빌이 터지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가 체르노빌이 터진 지역입니다. 요만큼. 그리고 여기도 지역입니다. 저기도 지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방사능 양을 측정했을 때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으로 가장 많은 방사능이 측정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쿄가 바로 여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쉽지요? 이해가 쉬워야지 내년이 옵니다. 주여. 춥지요? 보일러 좀 틀까요? 우리 어머니 댁이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데. 자, 기사입니다, 기사. 도쿄도 에도가와 구에서 지난 3월 길가에는 이끼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검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해야 됩니다, 쉽게. 자, 제가 점검한 사람입니다. 도쿄를 가다가요, 이끼가 보였어요. 이끼네? 뜯었어요. 이걸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체르노빌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 지역과 똑같은 방사능이 검출했다는 겁니다. 이끼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도쿄가요, 끝난 겁니다. 뭘 더 말하겠습니까? 이끼가 말해 뭐합니까? 이 분석을 누가 했냐? 고베대학 대학원의 야마우치 사토루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회복교육에 한 거 아닙니다. 회복교육에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야마우치 사토루 교수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도쿄가 오염됐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2013년 8월에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3년 후에 지옥을 맞게 될 것이다. 누가 얘기했냐?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장 다나카 수니치 씨가 얘기했습니다. 자, 또 다나카 수니치한테 가서 따지세요. 자, 앞으로 3년 이내에 일본은 망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임시 탱커 볼트가 소금물에 부식해서 오염수가 흘러나오기까지는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그가 일본은 3년 안에 망한다라는 것은 주장의 근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 탱크에 지금 저장해 놨잖아요. 오염수를. 굉장히 많은 오염수를. 뉴스 보셨죠? 이런 엄청난 드럼통. 이게 임시 탱크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임시 탱크가 바닷물에 의해 가지고 부식이 돼 가지고요. 그게 빵꾸가 뚫린답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콱콱콱 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끝장나는 거죠. 이 사람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농축 한쪽의 오염수 농도는 대략 50억 베크럴을 넘을 거랍니다.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오염수가요, 대략 50억 베크럴을 넘을 거랍니다. 그게 소금물이 부식돼서 쏟아져 나오면 일본 바다는 끝나는 거죠. 뭐 말해 뭐합니까? 그걸 옮길 수도 없어요. 그 탱크를. 아시잖아요. 옮길 수, 공간도 없고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입할 수가 없는 연료 수조는 말라버리고 우라늄 모닥불 놀이가 시작된다. 지금 당장 거대 플랜트를 만들어서, 거대 플랜트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공간을 저장할 뭔가 거대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만들어서 새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시겠지만 도쿄전력은 아무런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같은 날이요. 같은 날 일본 4호기가 터지면 한국, 중국까지 헬게이트가 열린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근무했던 원전 연구소가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그 원전 연구소랍니다. 여기서요, 여기에 이 한스 페타듈이라는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전 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아키오 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키오가 누구냐? 그 전 유엔 직원입니다. 마스무라 아키오. 이 사람에게요, 아키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과학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네. 나를 포함해서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삿포로에서 방사능에 의한 후쿠시마 아이들 건강 피해라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세계 그 전 소장 한스 페타듈이라는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방법이 없네. 지금 언론에서 여러분 이 방사능 오염수를 또 그 연합뉴스 뭐라고 떠는지 아세요? 2016년까지 방사능 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이 아인슈타인이 근무했고 원전 연구의 세계 최고목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연합뉴스 따위가 뭐라고 그렇게 보도해요. 우스운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축구를 합시다. 축구를 예를 들어봅시다. 프로축구 선수가 레알마 모르시니까 어쨌든 답이 없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를 모르시잖아요. 호날두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한마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초등학생 축구부랑 뭐 슛돌이 축구부랑 레알 마드리드 축구부랑 붙은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아무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연합뉴스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슛돌이 축구단이 레알 마드리드를 10대 0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똑같으니까요.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100대 0으로 질 겁니다. 100대 0으로. 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2016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 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킨다라고 보도하는 게 한 번만 더 예를 들게요. 슛돌이 축구단이 레알 마드리드 축구단을 10대 0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일본 사오기가 터지면 네. 아키오씨 글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료 수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계 최고 권위자 이름이 로버트 알바레스 씨입니다. 로버트 알바레스. 이 사람에게 계산을 부탁을 했답니다. 과연 후쿠시마 원전에 얼마큼의 세슘이 있는가 계산을 부탁했답니다. 답은요. 1호기부터 6호기 공용 수조까지 전부 14,000개의 핵 연료봉이 있다고 합니다. 14,000개. 후쿠시마에.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9.0 이상의 지진이 아까 그 1년 반 이내에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솔직히 1,500개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14,000개가 나가는 겁니다. 14,000개. 핵 연료봉이. 여러분 감이 옵니까? 핵 연료봉 14,000개가 터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감이 오십니까? 저는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란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때 남아서 뭘 어떻게 그 사역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나 하나 남아서 영혼들 깨우는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마세요. 자격이 없어서 남겨져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러지는 마세요. 일부러.
자, 이것의 총량을 계산하면요. 세슘량 총량을 계산하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0만 발이 터진 것 이상의 세슘이 후쿠시마에 있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0만 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일본은 축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다 팩트입니다. 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꿈을 꿨는데 일본이 터지겠어. 10만 발이야.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저 환상 못 봅니다. 제가 환상 안 보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왜냐면 제가 환상을 보면 환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비성이 없잖아요.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팩트밖에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3년 8월에 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해양 오염이 시작되고 있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일본의 양심 있는 독립언론 다나카 유사쿠 저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책이 나온다면 그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꼭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책으로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지금. 자, 2013년 10월에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죠. 올해 10월. 1원전 전문가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당장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저는 실명을 다 밝힙니다. 실명을. 고이대 히데야키 교수입니다. 왜 제가 실명을 밝히냐? 저한테 화살을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방패막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따지지 마! 고이대 히데야키 교수가 얘기했어. 저를 시한부라고 몰면 안 됩니다. 2, 3단에 가서 따지세요. 자, 교토대학교 원자로 실험실에 고이대 히데야키 교수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당장 도망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고이대 교수는 바다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퍼져 이미 미국 서해안에서 발견됐으며, 여러분 참고로 서해안에요. 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그 쓰레기가 100만 톤이 지금 서해안에서 발견됐답니다. 100만 톤이. 여기가 일본입니다. 여기가 미국입니다. 서해입니다. 여기 이 태평양은요, 다 오염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지진의 쓰레기 100만 톤이 서해에서 발견됐다니까, 미국 서해안에서. 말해 뭐합니까? 해류를 타고 방사능이 다 넘어간 겁니다. 태평양이 끝난 겁니다. 참치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참치김밥이에요? 참치김밥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먹어요. 저는 먹고 있어요. 어제도 참치김밥 먹었어요. 어제도 참치김밥에 떡라면 먹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 이 방사능 걸려 죽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는 먹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여. 저는 그래서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회도 먹어도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저는 그래서 회도 먹습니다. 진짜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방사능 걸려 죽기보다는 주님이 먼저 오실 거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만약 주님이 안 온다? 저는 피박아지 쓰는 거죠. 피박 쓰는 거죠. 피박 써도 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드실 분은 알아서 드세요. 자, 옐로우스톤 슈퍼화산이 터지려고 한답니다. 슈퍼화산. 여러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바닥이요, 1년에 8cm씩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융기하고 있답니다. 1년에 8cm씩. 1년에 8cm씩 자라면 그 사람 체험만은 그냥 저리 가라네. 그죠? 자, 문제는 옐로우스톤 공원의 밑바닥에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슈퍼화산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북아메리카,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슈퍼화산이 있답니다. 그 슈퍼화산의 크기가 얼마인지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크기가요, 1600km랍니다. 아니다. 1600km가 아니다. 슈퍼화산이 분화하면 1600km. 예, 1600km까지 약 3m의 화산재가 쌓일 것이다. 1600km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북한에서 남한까지는 그냥 덮고도 남네요. 그죠? 일본까지 덮어버리겠네요. 1600km면. 예. 거기까지 이 슈퍼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3m 높이로 거기 다 쌓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옐로우스톤 밑에요, 마그마가요, 대략 300마일 넓이로 분포하고 있답니다. 300마일. 300마일이 몇 킬로입니까? 400? 야, 우리 남한만한 크기의 마그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남한만한 크기의 대략. 아니지, 서울에서 부산까지니까. 대략, 그죠? 그 마그마가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옐로우스톤 근방에서 현재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지진 활동이 지난 5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자, 다시요. 옐로우스톤이 매년 8cm씩 지금 이 공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겠어요? 마그마 활동이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융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옐로우스톤을 관측한 게 53년 전부터랍니다. 근데 53년 전에 관측된 이래로 처음으로 지금 이 옐로우스톤에서 이 지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 회복교회가 얘기했다? 아닙니다. 밥 스미스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밥 스미스 교수. 지금 터지려고 하는 겁니다. 옐로우스톤이. 자, 여러분 자연의 징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거. 자, 보일 겁니다. 잘 묵상하면 보입니다. 보세요. 자, 2012년 10월에는 5년 내에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임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2015년 안에 후지산이 분화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지산 분화하면 도쿄는 화산재에 다 쌓여가지고요. 도쿄가 마비됩니다. 일본 경제가 아작나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요. 1년 반 이내에 후쿠시마 지역에 9.0의 대지진이 온다고 됐습니다. 후쿠시마에 9.0의 대지진이 오면요. 적어도 핵 폐연료봉 4억이 1,500개는 그냥 터지고요. 그러면 한국과 중국까지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서해가 다 방사능 오염, 태평양이 다 오염이 끝났고요. 그리고 옐로우스톤이 지금 53년 관측 이래 터지려고 지진 활동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 내일 터질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뉴스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나옵니다. 시한부가 아니고요. 이 팩트를 근거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하, 대환란이 곧 열리겠구나. 이게 팩트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아, 보여. 아, 열리는 것 같아. 사람들 봐. 이거 아닙니다. 아시죠?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휴거가 곧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휴거가. 자, 시간이 좀 남으니까 30분 동안 우리 12시 반에 피자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이 경제까지 좀 가볼게요. 경제까지. 자, 자연만 해도요. 여러분 경각심이 확 듭니다. 지금 그렇게 막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죄야 짝해서 막 살아면 안 됩니다. 관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제 징조 스페셜입니다. 중국의 신용대출 거품이 세계 최대랍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내 기업들의 채무 규모가 2011년 중국 GDP 대비 130%에 달했고
신용대출 거품 수준은 GDP 대비 3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되는데 장난 아닌 겁니다. 거품이 GDP 대비의 345%다. 그 중국 GDP가 지금 세계 4위, 3위 그러고 있습니다. 제일 그 GDP가 큰, 경제 규모가 제일 큰 게 지금 미국이고요. 그 다음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GDP가. 근데 이 신용대출 거품이 이 GDP의 345%랍니다. 이 장난 아닌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관련 산업 및 은행권뿐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수출 주 대상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한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신용대출이 이렇게 커서 이것이 중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중국 경제를 침체하게 만들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을 중국이 사주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자기들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안 삽니다. 그럼 수출 안 됩니다. 수출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뭘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기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으로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중국 경제가 휘청하는 것 같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요. 당장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임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대출 신용 거품이 세계에서 최대랍니다. 중국은 뭐든지 최대입니다. 그림자 거품도 최대고요. 대출도 최대고요. 상하이 집값도 최대고요. 그렇습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2012년 11월 달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지가 되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경기도는요. 407개 지구에서 143만 호가 또 공급이 되고요. 경기도는 앞으로 143만 호에서 143만 8046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부동산이 몰빵을 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쉽게 우리 쉽게 가야 되니까요. 시원 형제가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었어요. 1,000만 원을 벌어요. 우리들이 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 국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1,000만 원씩을 법니다. 1,000만 원씩을 다 벌으면요. 그 중에 800만 원은요. 무조건 집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땅 사기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뭐 연립도 사고 이러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따라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혹은 이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위기가 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다 거지가 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에 미친 나라입니다. 아마 땅이 적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분양이 공식적인 통계만 1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집계까지 합치면요. 대한민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금 250만을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요. 이미 100%를 추가했습니다. 주택 공급률이 100%를 추가했다. 103점 몇 프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인당 하나씩 집이 있다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어쨌든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갔고 그리고 미분양이 250만 호가 지금 남아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2012년 11월에 경기도에 143만 8046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0만 호에서
400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는군요. 지금 왜 이렇게 주택이 떨어집니까? 가격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택 집도요 상품입니다. 집이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뜯어 먹습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아 배고파 오늘은 시멘트 좀 뜯어 먹어야 되겠네? 안 됩니다 여러분. 철거 좀 씹어 먹을까? 모든 집은 상품이 음식이 아닙니다. 상품입니다. 상품. 상품은 무엇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집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모든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화장지 예를 또 한 번만 듭시다. 화장지 예를. 화장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1입니다. 근데 수요는요, 여러분들 다 화장실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화장지 공급은 하나인데요. 수요자는 엄청 많으면요. 이 화장지 값은요.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반대로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시원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장지는요. 100만 개가 있습니다. 화장지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똥값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외침입니다. 여러분 전혀 안 돼요. 100% 똑같습니다.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택은 또 공급하려는 물량은 400만이 지금 넘게 있는 겁니다. 자, 주택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그 투기성 핫머니가 들어와서 잠깐 투기 바람을 불어서 오르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핫머니는요. 금방 들어왔다 금방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거품만 피우고요. 더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핫머니입니다. 뉴월더도 자금입니다. 뉴월더도 자금. 거품 키우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기사 중에 407개 지구에서 143만 호의 공급이 경기도에 추가로 준다는 2012년 11월에 이 기사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거지가 된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했냐? 빠져나가야지요. 빠져나가. 김관훈이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조성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 주택 보급률이 99%인 상황에서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주택 대란이 우려낸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여러분 조 의원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대량 미분양 사태 발생, 아파트 가격 하락, 기업 도산과 함께 국가 전체에 대한 건설 경기 침체. 조 의원의 분석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분석. 저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런 미분양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채 140조 원의 LH 부채 7조 원의 경기도 시공사 및 18개 시군 지방 공기업의 부도 위로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H가 부도나는 날 한국 경제는 끝장이 납니다. 2012년 12월 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몰빵 치는 나라. 좀 더 해야 됩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그 앞에 거 대한민국 겨지가 들리는 소리. 좀 읽어드릴게요. 본 기사는 부동산 대공황을 촉발할 수 있는 엄청난 과잉 공급 물량이 2-3년 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믹싱해서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있냐면요. 자연 징조만 갖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언제 끝날 것 같은 그 예상과 여러분 자연이 끝날 것 같은 그 예상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자연의 징조에서 5년 내 혹은 몇 년 내에 엄청난 재해가 쏟아질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요.
몇 년 안에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 같은 그런 지금 그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연동률이 높습니다. 놀랍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연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경제라도 잘 돌아가야지. 경제가. 근데 똑같이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잉 공급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가계부채가 터지는 조건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써놨는데요. 가계부채가 터지는 조건이 어떠냐면요. 첫째,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커질 때, 플러스 집값이 하락할 때,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요,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근데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이, 양적 완화 종료라는 것이 반드시 금리를 오르게 합니다. 그럼 금리가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량 과잉 공급에 따른 대량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부채는 터지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000조입니다. 통계는 뭐 930조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왜냐면 거기에는 이 통계는 전세가 안 잡히거든요. 전세도 빚이거든요. 부채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 여러분 지금 경기도에 이 부동산이 서울과 경기권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자, 전국 부동산 통계가 100이라고 보면요. 한 50% 이상이 서울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밀집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다 지방, 이제,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 어쨌든 이 미분양도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서울 경기도권에 이 수도권에 미분양이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 2015년까지 정부가 무슨 짓을 하냐? 100만 가구를 세종시로 이전시킨답니다. 2015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까지 세종시로 100만 가구가 빠져나가면요.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또 물량은 계속 공급하고 지금도 미분양이 수도권에 100만 호 이상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43만 호가 공급되고 2015년에는 또 100만 가구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수요는 계속 주는데 공급은 계속 밀어닥치는 겁니다. 가계부채 2015년에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냥 제가 여러분 그 자극하려고 대한민국 거지가 되는 소리라고 뽑은 거 아닙니다, 기사. 여러분 자극시켜 뭐 하려고요, 제가. 괜히 이거 예측 틀리면 괜히 야, 이 자식 이렇게 욕이나 먹을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기사를 뽑았을 때는요, 이 제목을 뽑았을 때는요, 너무나 확실한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 제목을 뽑은 겁니다. 2015년 안에 대한민국은 거지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15년? 2013년 올해 11월입니다. 다 갔습니다, 2013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통계로 하면요, 앞으로 18년 내에 주택 핵심 유효층 약 400만 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경제연구소가요, 25세에서 49세 핵심 노동력이 지난해 1,587만 명에서 2013년에는요 1,198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앞으로 18년 내에 주택 핵심 수요층이 약 400만 개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400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성남, 수원, 광명, 용인 등 여기에는 모든 집이 다 빈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모든 집이. 수원, 성남, 광명, 성남이 약 100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0만이면요. 그 집이 다 그냥 빈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데 지금 부동산을 산다고요?
정말 총 맞은 겁니다. 총. 백지영이 총 맞은 것처럼 생각나는. 웃음은 예, 이거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몰빵한다는 건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네요. 2013년 5월에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 통제 불능. 서브프라임 충격 넘었을 수도. 중국 회계사협회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슨 장컨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방정부 채무가 이미 통제불능 상태다. 이는 장차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전 세계에 줄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GDP의 40%에 달하는 최대 20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방정부와 채권을 발행해 얻은 돈으로 도로정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결국 지방정부는 계속 채권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하는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방정부가 돈이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뭔가를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뭐 도로를 만들어도 통행세도 지금 차도 안 다니고 통행세도 안 거치고 세금도 안 거치고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세금을 그 세수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결국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중국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빚을 갖고 있다는 거,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려막기 경험을 해보셨죠? 돌려막기의 끝은요 파산입니다. 돌려막기의 끝이 파산으로 안 간 예는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로또를 맞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요, 돌려막기는 절대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지방정부가 파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파산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동반 파산합니다. 중국이 파산하는데, 한국의 제일 가는 수출처, 제일 가는 돈줄이 파산하는데, 한국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천만이 만만의 콩떡입니다. 중국 파산하면 전 세계도 파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돌려막기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됩니다. 자, 양적 완화의 진실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적 완화. 이거 얘기하려면 긴데. 책 보세요. 넘어갈게요. 너무 긴데. 해야 되는데. 근데, 주여. 뒤에 좀 많은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가 4시에 양적 완화의 진실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뒤에 있다가 세상의 징조, 우리 베지칩 스페셜로 할 건데요. 그때 같이 제가 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